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6월 17일부터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시작으로 의사협회 주도의 전국적인 휴진 및 총궐기, 고려대 및 연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 그리고 다른 국립대병원들의 휴진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걱정과 관심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걱정을 넘어서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파업을 하냐? 라고 이야기하며 교수님들의 휴진을 환자를 볼모로 잡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파업은 비열한 행동도 아니고 환자를 볼모로 잡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비윤리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또한 이해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 예상된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의사가 파업을 하느냐고요? 전 세계에서요. 세계 각국에서 의사 파업은 진행되어 왔고 세계의사회에서도 의사의 파업과 집단행동을 옹호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항의 행동과 봉쇄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업과 집단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죠.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무기한 휴진은 외래진료와 예약된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사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렇듯 중환자실과 응급실 진료를 계속 제공한다면 의사 파업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이지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나 반복적으로 그리고 온갖 이유로 의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파업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 일어난 2016년 수련이 파업의 경우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실도 닫았었죠. 또한 영국에서는 2024년 5월 말, 그러니까 약 2주 전에도 또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높죠. 그럼 외국의 의사들은 어떤 이유로 파업을 했을까요? 보상체계 개선 및 보건예산 부족과 같은 돈 문제도 있고 근무환경 개선도 있습니다. 정책 관련 반대에는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 개편 반대 등이 있고 또한 인력 수급 및 고용 관련 문제에는 의과대학 설립 반대, 고용 촉진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전문성 및 자율성 관련 문제에는 의료과실 문제 등이 있고 그 밖에도 안전 문제, 법제화 및 정책이행 요구 등도 있었습니다. 그럼 외국의 의사들은 어떤 이유로 가장 많이 파업을 했을까요? 돈 더 달라고 파업한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보상체계 개선이 1순위고 근무환경 개선이 2순위, 의사인력 수급 및 고용 관련 문제가 3순위입니다. 정책 관련 반대도 3순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4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과 교수님들의 무기한 휴진을 환자를 볼모로 잡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하실 거면 전 세계의 모든 의사들도 다 같이 비난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한국 의사들 욕하시는 분들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으신 거죠. 심지어 외국의 의사 파업 원인 1순위는 보상체계 개선으로 진짜로 돈 더 달라는 원초적인 의미에서의 밥그릇 싸움입니다. 아니, 한국 의사들이 그냥 무턱대고 돈 더 달라고 떼쓰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전공의들은 왜 사직을 하고 교수님들은 왜 무기한 휴진과 같은 파업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 파행과 부실 의사 양산을 유발할 것이 뻔하고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은 실효성이 없는 것도 모자라서 의사들에게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에 이는 바이탈과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개원면허는 외국의 진료면허와는 개념도 다를 뿐더러 그저 의사들에게 목줄을 채워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에 대한 민영사 소송 리스크와 만성적인 저수가 문제가 초래한 바이탈과의 몰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사들의 절규는 지금까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개혁이랍시고 폭주하고 있는 정부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즉, 국민 건강에 피해로 돌아올 정책들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 실효성 없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의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한하는 개원면허, 민영화의 초석이 될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등 필수 의료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외국에서도 파업을 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걸 다 묶어서 패키지랍시고 다발로 가져오는데 사직이든 파업이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국 의사들이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세계의사회 가이드라인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처음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까지는 고작 4달 남짓한 시간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발표 전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가 기습적으로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의사들에게는 대응할 시간도 방법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직과 파업으로 대응한 것은 의사들이 잘못한 것이다. 보다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들이겠죠.
그런데 전공의들이 모두 퇴사하고 교수님들도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반응도 않고 개원이들에게는 명령, 교수님들에게는 그냥 유감이다 하고 있는데 젊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일하는 도중에 짬내서 잠깐 모여서 촛불 들고 구호 좀 외친다고 정부가 들어쳐먹었겠습니까? 세계 어디에도 업무 개시 명령과 같이 개인의 노동을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의사들의 파업 자체를 범죄화하여 형사처벌하는 법도 없습니다. 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말입니다. 그 외에는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의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근무하게 하는 법은 존재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업무 개시 명령에 벌칙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유신 정권 때로 지도명령 위반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하여 의료계를 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취임식에서 자유를 그렇게나 강조하던 대통령이 열심히 써먹고 앉아 있습니다. 또한 어느 국가에서도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개인의 계약 거부를 금지하면서까지 강제노동을 시키려고 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에서도 특정 집단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서 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고 규정짓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도 2월 사직서를 철회하고 6월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며 무단이탈자 및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자로 교묘하게 엮어서 형사처벌하려는 비열한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젊은 의사들에 대한 국가의 탄압에 대해서 세계의사회에서도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정부는 윤리성 부분만 악의적으로 발췌해서 세계의사회에서도 한국 의사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발표한 적이 있죠. 아주 한국과의 정부랍시고 있는 것들이 하는 짓은 그냥 동네 양아치입니다. 이번에 란셋에도 한국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한국 의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논문이 실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의학학술지인 란셋의 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의사들이 우리 한국 정부의 행패에 대해서 다 알게 되어버렸네요. 아, 참으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투병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큰아버지께서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셔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을 퇴사한 전공의들은 전체 의사의 고작 7%이고 2차 종합병원은 여전히 정상 운영 중입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병원들도 많죠. 모든 병원, 의원이 파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질환에 대해서 반드시 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파업 시에도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건 논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으로 인한 의사 파업 당시의 사망률을 비교한 논문인데 결론은 파업 기간의 사망률과 파업 직전, 직후 혹은 다른 연도의 사망률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는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도 부합하고 세계의사회의 권고와도 같은 맥락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닿지 않는 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의사들의 파업은 세계 각국에서 있어 왔으며 외국 기준으로도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는 파업할 만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한국 의사들한테 어떻게 환자를 버리고 파업을 할 수가 있냐느니 말도 안 되는 집단 이기주의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좋아하는 OECD 평균, 해외 사례 등은 보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분들인 겁니다. 심지어 외국 의사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돈 더 달라는 거였습니다. 원초적인 의미의 밥그릇 싸움은 해외에서 더 많은 거죠. 한국은 따지자면 정책 반대에 해당하는데 한국 의사들에게 밥그릇 싸움한다고 욕하는 것도 역시 해외 사례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뇌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나 할 법한 의료인 강제동원령인 업무 개시 명령을 아직도 써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 집단을 탄압하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검찰 독재, 전체주의 국가예요. 또한 세계의사회의 가이드라인처럼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를 유지한다면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도 제게 네 가족 아프면 너도 대학병원 진료 권유할 것 아니냐. 의사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큰아버지께서 대장암 진단받으셨을 때에도 굳이 서울로 가서 한 달 넘게 기다리지 마시고 가깝고 수술 예약 빨리 잡히는 지방 국립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시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게 의학적으로도 옳고 의료 전달 체계에 부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가족 어쩌고 운운하는 말은 저한테 안 통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도 불안한 마음이신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걱정되실 테죠. 그렇지만 의사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의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추가해보자면, 외국에서는 의사 파업이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니고 국민들도 불평 정도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환자를 버리는 것이라며, 비윤리적이라며, 집단 이기주의라며 몰아가고는 하죠. 그 기저에는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정부에 얘기를 했어야지. 왜 갑자기 대규모로 파업을 해서 피해를 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의사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것도, 파업을 하는 것도 자주 못 봐서 충격이 큰 것이죠. 업무 개시 명령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어느 국가를 봐도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 자체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 의료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민형사 소송 리스크, 저수가 등의 문제를 선배 의사들은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부에 대항하여 파업을 하면 업무 개시 명령 및 형사처벌을 때려맞게 되니 제대로 항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수가가 낮아도 그냥 입 다물고 3분 진료로 환자 더 많이 보고 비급여도 끼워넣고 해서 수익을 내왔고, 민형사 소송 리스크도 내가 안 당했으니 가만히 있어 왔던 겁니다. 그렇게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라는 환장의 삼각형, 한국 의료가 완성된 것입니다. 보험료는 싸지만 정작 커버되는 질환의 범위는 좁고, 의사들도 원가 보전이 안 되는 환장의 삼각형 말입니다. 정부가 찍어 누르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은 의료계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제들은 썩을 대로 썩어 골마있던 것들이 이번에 필수과 기피현상,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 업무 개시 명령은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막으려는 의사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지키려는 의사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막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개혁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정부의 손으로 야기한 의료 붕괴를 막고 싶다면, 유신 정권의 잔재인 업무 개시 명령부터 폐지하고 의료계와 동등한 위치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000명 증원이니 필수 의료 패키지니 이딴 것들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의료계를 그저 찍어 누를 아래 것으로만 본다면 한국 의료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겁니다. 악취를 풀풀 풍기면서요. 또한 국민들께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업무 개시 명령의 폐지에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 붕괴도 건보재정의 붕괴도 막을 수 있고, 누군가를 찍어 누르지 않는 건강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 앞으로 한국 의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